아까 말씀드렸던 영문대 일반은 수능 성적으로 원장님께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등급, 5등급 이렇게 모여있는 친구들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목표 설정을 한 3등급, 올 3등급, 올 3등급이면 인서울이고, 인서울에 예를 들어서 상명대 또는 삼여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이제 거기에 성적이 충분히 좋은 아이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 반 학생 중에는 이번 육모 때 메디칼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문과에서 1등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적이 그대로 확정돼서 7월 2일 날 성적표가 나오면 아마 그 이유가 모두 다 수업료 면제 100%잖아. 근데 이게 반 구성의 의미가 크게 없는 게 올 선택이잖아요, 수업이. 예를 들어서 의치서반 중에는 우리 반 아이들보다 못한 아이들도 있고, 우리 반에는 의치서반에 가야 될 아이가 있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반 구분은 담임 선생님이 수시 상담이나 정시 상담 때 스펙트럼이 너무 넓으면 그걸 준비하는 게 많잖아요, 양이. 그걸 좀 더 밀도 있게 진행하도록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충분히 지금 저희 반에서도 그러니까 그 성적이면 제가 고사 성적을 돌려봤을 때 연고대 경영 정도는 잡혀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외국어를 안 한다고 해서 쓸 수 없는 거고, 만약 외국어를 선택하지 않으면. 어쨌든 지금 현재 그런 위치 아이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전체 보편적인 아이들은 올 3등급이 일단 기준이고, 그걸 더 치고 올라가느냐, 이거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일정 동안에 제가 이제 만들어낼 몫이라고 이제 매일 종례를 하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수학 미니 모의고사를 편집이죠. 편집. 자, 진선 엔제라고 하는 그 엔제는 제가 한글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선과 이투스 청솔권 수학생이 제공해 주신 한글 자료를 가지고 제가 편집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스텝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또 다른 스텝 단계를 더 높여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자료는 학생이 저한테 요청을 하면, 원래 저희가 다리들이 10시 퇴근인데 차 시간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차 시간이 있어서 한 11시쯤에 퇴근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청한 거 그때 출력해서 라브에 다 배부하고 퇴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은 신청한 컨텐츠, 이게 이제 비용이 발생해서 어떤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을 생각한다고 이제 컨텐츠를 신청하지 않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모든 컨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컨텐츠는 시즌 3 같은 경우는 이제 풀 모의고사가 많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풀 모의고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컨텐츠에 대한 불신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텐츠가 만약에 신청되지 않은 친구들은 제가 이투수, 제가 4개년치 모아놓은 걸 제가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나가고 있는 게 미니 모의고사 일부만을 모은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화요일 12문항짜리 하고, 그 다음에 4문항짜리 나가고 있어요, 일부가.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 중에 가장 시간과 노력 대비 가장 확실한 아웃풋, 국어로 따지면 선택 과목입니다. 그 선택 과목은 여기서 화작, 제 옆에서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교무실 제 책상 옆에서 화작을 10분 컷으로 푸는 친구도 있어요. 그 10분 컷으로 푸는 친구는 지금 벌써 거의 제가 갖고 있는 이투수를 거의 다 풀다시피 하고 있고요. 사설을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익숙함을 배제시키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학으로 비교했을 때 미분 계수 끝난 다음에
미분계수 관련 유형 10문제를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두세 문제 풀면 해석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럼 차후에는 다 기계적 문제를 풀고 있는 거여서 오히려 시간 낭비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은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고3 때도 그렇고 지금 학원 교재도 그렇고 또 개인이 보는 기출서도 있고 하다 보니 기출문제를 풀고 채점을 했더니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러면 본인의 실력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 의해서 풀렸을 가능성도 높아서 그렇다면 새로운 형태의 모의고사 아이들이 투덜대긴 해요. 매우 지엽적이다. 그냥 함정을 파놓고 함정에 빠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들어온 이투스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신형 대비라고 저 생각하고 계속 이투스를 밀고 있긴 합니다. 수학은 제가 그렇게 구해서 뿌리고 있는데 나머지 과목은 제가 저작권 때문에 제공할 수는 없어서 이투스 4개년치를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탐구든 앞으로 계속 제공할 계획이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사탐, 특히 과탐은 어렵지만 러닝 타임이 짧기 때문에 국어나 영어나 수학 풀모의고사를 푸는 거에 비하면 30분 컷이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연습할 때는 긴장감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한 25분 컷으로 제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50분이면 두 과목을 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회차씩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9월부터 시작했는데 많이 푼 친구들은 한 35회 정도를 푼 친구들이 있고요.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EBSI 들어가시면 그 카테고리 중에 역대 등급컷 그 안에 옆에 바로 저기 오답률 15위 제가 이제 10위까지만 워드 작업, 엑셀 작업하러 온 건데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4번이 정답인데 반응을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이 3번 같은 경우가 매력적인 오답 선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왜 오답인지 이걸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해설지 가지고 자기가 접근했던 방식과 그 해설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차이를 점점 좁혀가면 돼요. 근데 이게 6월것만 있는 게 아니라 통합성 이유 또는 그 이전도 다 있어요. 방대하게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학습 방식일 수 있다 생각해서 종례 시간에도 저기 소개했었고 혹시라도 이제 관심 가시는 분께서도 이제 들여다보시면 괜찮다라고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향후 제가 그 상담을 진행할 때 쓰는 엑셀 배치표가요 보석성장입니다. 아마 우리 반 아이들하고는 제가 가채점 X 보석성장기를 다 공유했어요. 제가 이걸 공유하는 이유는 아직 목표 대학이 어디라고 설정하지 않은 친구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용모 성적을 넣어서 본인의 위치가 어떠하다는 게 두려운 거죠. 왜냐면 성적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서.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내가 충분히 맞춰야 될 부분들, 실수했던 부분 이게 기본 개념이어서 내가 개념 한 번만 더 들어보면 이걸 내가 메꿀 수 있는 그 빈 공간들 정도를 보정해서 넣어보면 충분히 너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고 하면 그 학교를 타켓으로 공부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점수를 변화하면서 학교들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학생편으로 물어봐서 학생이 공유하기를 거부하면 학원에 전화 주시면 제가 메일을 받든지 해서 공유를 할 거고요. 7월 2일이 실제점이 나오는 날이고 아마 실제점판도 나올 건데요. 그때도 이제 학생들하고 공유할 거고 실제 이제 정시에 가면 이게 판매가 돼요. 3만 원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학생들한테 사라는 게 아니라 제가 구매할 거고 제가 공유할 거예요.
이거 불법이죠. 불법인데 제가 지금 여기 6년 차인데 6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어쨌든 이 다운로드 건수가 10만 건이래요. 정시대. 근데 저처럼 공유하거나 학교생들한테는 무료로 보거든요. 학교생들도 그렇게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진학사 실무 지원 못지않게 이용률이 높아요. 그래서 고속성장기가 입결을 이끌어간다. 진학사 실무와 같이.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진학사 구매하고 제가 고속성장기 이용할 거고 그 다음에 이투수 데이터 기본적으로 3개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교집합을 가지고 추려갈 거라서 아마 크게 문제 소지가 발생하지 않게끔 제가 정시 상담을 진행할 거예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진학사 신고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의 가나다군 지원 상황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패를 까지만 내가 상대방의 패를 다 읽을 수 있어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지원하는지 흐름을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허수다, 실수다 좀 분석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그럼 이 친구들이 그대로 원서를 쓸까? 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않을 수도 있고 그걸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한계 경쟁률과 예상 경쟁률을 가지고 마감 직전의 경쟁률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학생들을 제가 교육을 하고 같이 진행할 거예요. 자, 예상 경쟁률과 한계 경쟁률을 가지고 대수를 비교해서 진학사로 따지면 5칸이 합격이에요. 진학사 칸수 5칸부터 합격이에요. 최초합은 아니지만 추합이에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정시 상담할 때 교육을 하고 마지막에 선택지 내가 다군에 두 모집단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어디를 쓸까요? 그러면 이 수치 보고 직관적으로 넣자까지 제가 교육을 시킬 거니까 그때 본인도 한번 같이 공유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시 상담인데요. 저희 반에도 다시 재도전, 교과나 학종을 재도전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표본이 적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논술을 지원해야 되는데 자 그럼 논술의 합격률이라는 것 다들 아시잖아요.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거. 근데 왜 논술을 쓰라고 하냐. 이건 심리적 안전장치라고 제가 말을 해요. 왜냐하면 수학이 중요한 시험이 아니고요. 첫 교시 국어 시험이 너무나 중요한 시험인데 국어 시험에 아이들이 판단을 해요. 되겠다? 망했다. 이렇게. 그러면 국어 시험 끝나고 포기하는 아이들이 속출하기도 하고. 그런데 대학별고사 내가 좀 국어는 망가진 것 같은데 영어하고 탐구 2개 가지고 이 합사를 맞춰서 경희대, 광대 한번 써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년 전에 국어가 불순일 때 있었잖아요. 국어 망했다, 끝났다 그래서 포기한 친구들이 있고 이렇게 대학교고사를 써서 끝까지 잘 치르고 온 친구가 있는데 나중에 채점을 해보니 원점수는 대폭락인데 나만 폭락이 아니라 다 같이 원점수가 하락해서 상대적 위치는 변동이 없었던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국어 성적이 제일 좋았던 거예요. 표점이나 백분위가. 그럼 그 친구들은 끝까지 버틴 친구들은 성공이고 중간에 포기한 친구들은 진짜 말 그대로 망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친구 때문에 제가 올해 미니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뿌려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만나자마자 제가 미니 모의고사 만들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외고 출신인데 작년 외고 출신인데 수학이 안 됐어요. 수학이 해도 안 됐던 친구예요. 특강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매 차시마다 특강 들어왔었는데 결국은 수학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강점이었던 탐구마저도 흔들렸다. 결국은 이 친구가 갈 수 있는 학교는 숙대 법학과였습니다. 육사 합격했는데 중대
퇴소하고 그냥 숙대 문제를 간 친구예요. 보시면 국어 융법 때 만점을 찍었던 친구고 역시 이제 국어 역량이 좋아서 그런데 국어하고 탐구의 역량이 그렇게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결국 논술은 다 떨어졌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논술은 결국은 3년 정도 탄탄하게 준비한 친구들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올 초부터 논술 준비했는데 아니면 육모 끝나고 준비했는데 실제로 그 기간은 짧은 기간인 거고 결국은 만약에 논술을 써서 합격을 기대하려면 그 친구들이 쓰지 않는 학교 라인을 써야 되는데 그 라인이 숭실대, 세종대, 이하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국대, 인하대, 광운대 여기에는 논술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갔던 친구들도 합격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솔직히 제가 6년 동안 있으면서 건대 기계공학과 간 친구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제 입안에. 그리고 실제 학원 전체에서도 실제로는 그 상위권 대학 논술 합격 비율이 저조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그 현실이니까 그러하고요. 자, 그렇다면 논술의 전략적 선택은 국어하고 탐구가 안정적이어야 논술 한 과목을 추가해서 수업을 들어도 괜찮다. 근데 국어 독서와 독서 피지컬과 탐구의 역량이 부족한데 논술 특강 또는 논술 외부 수업을 진행하면 실제로 정시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수학, 수료 논술이나 약수령 논술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약수령 논술은 5등급인 친구들도 합격하는 사례는 상당수 있어요. 자, 그 5등급 또는 4등급이라는 성적이 선택 과목 때문에, 미적 때문에 또는 확동 때문에 안 나왔다 하더라도 수원, 수투 공통에서 쉬운 4점, 그러니까 수특으로 따지면 레벨 2까지만 풀 수 있다면 완벽하게 충분히 합격을 노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원대, 가천대, 삼육대, 올해는 이제 상명대가 추가가 됐고요. 이제 이름이 있는 학교 중에는. 근데 안타깝게도 상명대가 수능 이전이에요. 수능 이전이어서 상명대가 납치 아니야? 라고 하면 상명대를 쓰기는 어렵고 그래도 내가 상명대면 땡큐 그러면 상명대 약수령 논술을 써도 괜찮다. 약수령 논술은 수능 공부하고 전혀 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건 적극 추천이고요. 이건 이제 상담을 통해서 제가 같이 논술을 쓰게 할 겁니다.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이기도 하고 그냥 유튜브에 가서 아니면 포탈에 가서 김태훈의 지구학 하면 아주 방대한 자료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고요. 논술에 대한 전반적인 거, 혹시 상원학교 쓴 자료는 있죠? 상원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거, 그 다음에 입결 다, 요강 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도 기출문제를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괜찮은 자료에서 제가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수리 논술 건에 대해서 저도 이제 수학 강의를 했던 사람이라 여기 오기 전에 부천 지역에 수학 전문학원에서 14년을 강의했어요. 원장님이 주로 논술 상위반을 하면 제가 중하위반 정도의 실전 대비할 때 진행했던 거고 그때부터 제가 공유했던 사이트였던 거고요. 한번 관심 있으면 들여다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중요 일정인데요. 아시겠지만 학예 방학이 있어요. 학예 방학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인데 아마 일요일처럼 운영이 될 거예요. 일요일처럼. 자, 선택해서 자습할 친구들은 일요일처럼 와서 공부하고 하원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원서 접수가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그러니까 제가 한참 수시상담할 때 학교에 갔다 와야 돼요. 하루 정도는.
그다음에 수시원서는 구모 가채점 가지고 원서를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육모 실채점을 받아보시면 그 선에서 수시의 하한선, 하한선이 거기서 잡혀야 되고, 구모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이란 하나하고, 구모 성적이 6모나 별반 없다 해서 발생하는 이한, 한 2개 한 정도를 학생들하고 만들 겁니다. 여기 책자에 다 복사했어요. 여기까지 제가 공부 안 하실 수 있으면